영어를 네. 초중고 대 뭐 쭉 우리 오래 했는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뭐 우리 때 다 그렇게 배웠죠. 네. 뭐 틀리게 쓰면 뭐 틀린 개수대로 맞고. 근데 불어를 8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게 똑똑한 것 불어 같잖아요. 8개월에 독파하는 비법. 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이제 스마트폰도 없고 이런 게 없었어요. 두꺼운 옛날 사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배우겠어요. 뭐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자료가 없었어요. 일단은 불어를. 근데 8개월 만에 불어를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냐면 사전을 보니까 따귀를 때리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따귀요? 네. 쥐플레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종이에다가 불어로 이제 썼어요. 쥐플레라고. 그 다음에 길 가는 학생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친구끼리 막 따귀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재밌어갖고 계속 그 단어를 들고 애들만 있으면은 이거 무슨 뜻인지 알려줘. 그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즐겼어요. 놀았어요. 책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거지 아저씨한테도 말 시키고 뭐 여기저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그냥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어느 날 귀가 뚫리고 극장에 내가 불어를 알게 됐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극장을 갔는데 프랑스는 극장이 1년권을 끊어요. 학생들은.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무제한으로 1년 동안 보는 거예요. 교통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나 이제 기차도 그렇고 12살에서 25세 사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극장에 계속 가서 이제 프랑스 에어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장에만 에어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더우니까 극장 가서 이제 계속 잤어요. 자러 갔어요. 더워서.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이해가 된 날이 갑자기 온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어학은 재밌게 즐기다 보면은 귀도 뚫리고 그리고 싸울 일이 또 있었어요. 뭐 이렇게 좀 부당한 일. 뭐 내가 이거 샀는데 세일 보고 샀는데 세일 딱지가 떨어져서 이제 더 돈을 내라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말문이 탁 트이더라고요. 고난이 위기네요. 네, 위기 상황에서 다 살게 되니까 아이들 외국 나가서 너무 편안하게 키우지 마시고 한번 미션을 줘봐라. 네, 살아 돌아올 것이다. 우리 작가님이 쓰신 두 번째 책 나는 거꾸로 된 나무입니다. 이 책도 진짜 좀 솔직히 울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제가 몰랐던 그런 분야를 알게 됐고요. 이 책도 특별하게 또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해외 입양인에 관한 책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엄마와 함께 영화원에 봉사를 다녔어요. 제가 8개월 방을 맡았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부모 밑에 자라니까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도 10대의 나이에 충격이었고 그 아이들이 다 너무 예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이 일을 하면서 프랑스에서 물론 프랑스에 한글 학교가 있어요. 도시마다 뭐 한 14개 정도의 한글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입양인을 만났고 입양인이 그냥 그래 우리는 부모 뭐 운이 없어서 해외 가서 또 교육 잘 받고 잘 살았나 보다. 그들도 그렇게 만나자마자 막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5, 60년대에 입양인이 많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80년대에 입양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 TV에 이제 수사반장이라는 TV 프로그램에도 나왔지만 아이 한 명당 해외 입양을 보낼 때 한 3천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30만 명의 아이들을 해외로 보낸 거예요. 그 비용으로 이제 올림픽을 치른 거죠. 그래서 입양인들은 우리는 올림픽이 너무 88년도에 너무 자랑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입양인들은 너네 우리 팔아서 올림픽 치른 거잖아 이러면서 약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자료도 찾고 해외 자료도 찾고 책도 찾고 하면서 해외 입양 자체가 그 당시에
너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구나. 마치 형제복지원이나 이런 문제처럼 부모 있는 아이들도 많이 데려가기도 하고 또 거의 서류를 다 이제 조작하고 위조하기도 하고 나이도 어려야지 입양이 잘 되니까 나이도 많이 속이고 입양되고 난 후에 이제 치과 치료를 받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바뀐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금 부끄러웠던 것은 정말 택배 문화 그 얘기할 때마다 좀 살떨리는데 아이는 입양을 할 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는 전부 부모가 그 나라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이를 그 나라의 공항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 편리하니까 해외 입양이 좀 많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들이 나중에 친부모를 찾고 싶을 때 다른 나라는 아이의 권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먼 훗날 친부모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으면 친부모의 어떤 인적 사항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친부모의 그런 자료가 전부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정보법이라고 해서 아이가 성인이 돼서 또는 30년이 흘러서 한국에 돌아와도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는 해외 입양, 태어난 아기 이런 것들을 국가가 관리하는 기관이 있어요. 물론 뭐 대한복지, 동방사회, 그다음에 홀트 이런 기관이 있지만 그 생명을 관할하는 국가 기관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국가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적 영역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받는 거, 서류를 조작하는 거 이것들이 다 감추어져 있는데요.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목소리를 내고 싶어서 이런 책도 쓰고 그다음에 뭐 관련 좀 일도 하고 그래서 반가운 소식인데 내년에는 국가에서 좀 관여를 한다고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것도 세워졌습니다. 네. 이 표지를 보면은 이제 나무가 거꾸로 돼 있잖아요. 혹시 여기에 대한 또 의미도 혹시 있을까요? 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 중에 한 명이 벨기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미셸랑 뭐 그 스타 별 받으신 분인데 입양인이세요.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나는 거꾸로 된 나무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따서 이 책 제목으로 쓰게 됐습니다. 거꾸로 된 나무가 약간 그분의 표현말로 약간 입양에 대한 거를 이렇게 뿌리를 부모로부터 자라서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얻고요. 나무가 자라서 잎을 틔우고 이 순서가 있는데 이들은 성인이 되긴 됐지만 그 다음에 뿌리를 찾으러 이제 뭐 고국에 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찾으려고 해도 뿌리를 찾을 수 없어서 거꾸로 된 나무라고 그들이 표현을 한 그것을 그대로 썼어요. 그럼 지금도 혹시 좀 그런 통역을 해주거나 그런 봉사를 하세요? 매일매일 메신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한국의 뿌리의 집이라고 입양인들이 머무는 숙소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정부 지원이 끊겨서 폐쇄됐어요. 그래서 제가 허겁지겁 숙소 하나를 마련을 해서 입양인들이 와서 머물 수 있도록 다시 이렇게 사비를 털어서 마련을 했고요. 올 8월에 프랑스인이 머물 거고 10월에는 벨기에인이 와서 머물 계획입니다. 물론 이 숙소는 해외 입양인 뿐만 아니라 보호 종료 아동, 갈 곳 없는 아이 연락 주시면 제가 숙소에 묵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와, 너무나 선한 영향력을. 이 책도 이제 쓰게 된 계기도 통역하다가 이분들이 오히려 이게 책으로 좀 써였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한국 사람한테 좀 알려달라. 한국 사람들은 입양이 되면 정말 1%의 성공한 케이스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이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5, 6살 됐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다른 나라에 갔다. 그리고 말이 안 통한다. 말을 못하는 상태에서 학교를 다닌다.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은 뭐 BTS 뭐 여러 가지로 한국이 알려졌지만 네. 뭐 80년대, 90년대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심적 고통, 그다음에 피부 색깔이 다른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살률도 높고요. 아유. 그런데 재외 동포도 있고요. 네. 뭐 사할린에도 사시는 우리 뭐 동포들이 있고 여러 동포들이 있는데 네. 입양인은 과연 한국인인가 외국인인가.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정부에서 네. 국적을 주겠다. 아. 근데 그들이 복수 국적을 이제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냥 국적은 받았는데 네. 말도 못해, 문화도 몰라.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괜히 세금 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주고 그들이 잘 오고 싶으면 네. 안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마련되어야 돼서 그 일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와. 뭐 제가 잘하지는 못하고요. 오면 저는 뭐 얘기 들어주는 정도인데 아. 실제로 또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계세요. 아. 이 소설 속에 나오는 다정이가 배지수 작가님의 약간 소설화된 네, 제가 좀 다정합니다. 느껴집니다. 저는 이름이 이렇게 저는 원래 소설을 잘 안 읽었는데 이걸 보니까 너무 뒷얘기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다정이라는 이름도 어떻게 탄생됐는지 혹시 계기가 있을까요? 쓰다가요, 네. 즉석에서 아. 다정한 사람이 이들을 통역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아. 그냥 바로 썼어요. 아, 예, 책을 쓸 때 꼼꼼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퇴고를 잘 못하고 새벽에 필 받으면 미친 듯이 혼자 푹 빠져서 쓰고 7시내 밥 해야겠다 덮어요. 야, 네. 글씬이 들리는 날이 그럼 있습니다. 밤을 새네요. 5시 일찍 자고요. 나이 드니까 일찍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일어나지 않는 새벽 시간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와. 여기서 이제 보니까 또 고등학교 독서 토론 캠프 교재로도 이렇게 쓰일 정도로 저도 흠뻑 빠져서 이렇게 읽었는데 맞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성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고등학생들이. 그래서 그때 독서 캠프를 할 때 뭐 연애는 어디까지, 그 다음에 뭐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생명에 대한 소중함, 책임, 그 다음에 아이가 생겼을 때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해나갔어요. 그런데 이 입양에 대해서 잘 배우지 못하니까 네. 입양을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입양을 보내려고 해? 그랬더니 제가 더 소중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정보와 지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권도 중요하지만 내 생각에 행복 추구권보다는 생명권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도 뭐 상대방의 생각도 존중을 해줘야죠. 그래서 바로 입양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라 네.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를 먼저 이제 짚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네. 나가 요즘 너 누구 사겨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이제 시선을 끌고 네. 그다음에 사랑과 인권과 생명권과 존중 뭐 이렇게 이제 뻗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네 공개 도서관 찾아가면 기분 좋은 향기와 책 소리 모두가 마음에 일기장을 쓰면 이곳에서 만날 너와 나 따스한 차 한 잔 이야기 나누고